저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첫 국정감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정말 가관입니다. 백범 선생의 증손으로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보수 성향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뵈었고 그분들은 아직도 곁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보수는 자고로 법과 역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소위 보수 윤석열 정권은 어떻습니까? 국정감사를 지켜보니 윤석열 정권에서 법치는 훼손되고 역사관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파 같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 불어나서 이미 13가지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3번째 발의됐고요. 기이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며 벌이는 막말 퍼레이드는 지켜보기 정말 힘듭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 주장하다가 퇴장을 당했고요. 박지양 동북아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5.18에 대한 북한 개입설을 또다시 제기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야 할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이 반국가 세력이나 일삼는 망언을 하는 참 희한한 상황에서 이제 보수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뉴라이트 극우 인사가 역사교육 관련 기관 25개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특히 역사기관 3대장이 모두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소위 역사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모두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안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정치 쇼를 하더니 결론은 위안부 피해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인사들로 정부를 메꾼 겁니다. 친인사 임명은 교육 분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교, 안보, 방송 등 모든 영역에 임명됐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와야 한다는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 농락당한 위안부 때문에 국가가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위안부 강제성이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제가 속한 정무위 국정감사 첫날 저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이 그동안 일삼았던 역사 망언들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이면서 동시에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합니다. 60년 전 1965년 맺은 한일 기본조약에는 일본의 불법적 침탈을 인정하게 만든 조약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로 체결된 협약들은 전부 다 무효라고 2조에 명시합니다. 따라서 1910년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든 한일 병합조약, 강제적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일제병탄조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무효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이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이 뭐냐 하고 물으니 기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 침탈은 불법이고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본 국적이었다는 것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윤 정권에 많으냐 되물으니 그저 그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공직자의 역사 왜곡 발언을 제재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짓밟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직을 줄 게 뻔하고요. 대한민국 역사관은 물론 그렇게 국가관도 중요한 건 일본 마음 뒤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이들을 임명한 최종 인사권자가 바로 뉴라이트를 모르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식민 지배 무효, 강제 노동과 위안부 피해의 강제성 모두 동의를 하십니까? 광주 5.18과 제주 4.3 며칠 전 76주기를 맞이한 여수 순천 사건 모두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였다는 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이 모든 것을 부정한 자들이 바로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인사들이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겠죠.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워줄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물컵 반잔론을 펼쳤습니다. 나머지 반은 도대체 언제 채워지는 겁니까? 오히려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반복해가며 물컵에 침을 뱉고 있다고 독일 정치학자 하네스 모슬러는 비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이달 초입니다. 서울 중심인 코엑스에서 개최된 여행 박람회에서 독도가 다케시마 섬으로 번역됐고 동해도 일본해로 소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 정부에서 제공을 한 것입니다. 또 일본 섬마을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가 14년 만에 재개되고 일본 정치권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도 학창 시절 자주 읽었던 미국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이라는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데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썩은 것은 단호히 도려내야 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폄훼하고 일본에게 우리 주권과 국익마저 내어주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 광복회 전국 지부장님들께서 전체 회원분들의 마음을 담아 뉴라이트 인사들의 임명을 철회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뉴라이트를 저지하기 위한 광복회 회원 여러분과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환기하려 해도 꾸준히 썩은 내를 풍긴다면 이제는 단호히 도려내야 합니다. 오늘은 정무위에서 국가보훈부를 감사하고 금요일에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사 추천의 주인공의 오영섭 이사와 광복 회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바른 역사를 끝까지 수호하고 잘못된 언행에 단호히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